한겨레 단독인데요. 이종섭 보좌관 임성근 혐의 제외 재검토 초기부터 압박했다. 대통령실 국방부 한라인 박진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본부에다가 4명 특정하지 말라고 수차례 연락을 했다. 오, 이건 크죠? 엄청 큽니다. 이종섭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박정훈 대령이 조사를 하고 이첩을 시킨 걸 다시 뺏어왔죠. 그리고 다시 재조사를 시킨 곳이 국방부 조사본부죠. 이 조사본부에다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압박을 했다. 큽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연결이 된다. 이종섭은 윤석열이나 아니면 VIP 제로라고 불리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 연결고리가 쭈르륵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박진희 전 보좌관은 최상병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28일에서 8월 9일까지 엄청 긴 시간 동안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20차례 통화를 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한라인이에요. 자, 국가안보실 등장하죠. 대통령실이 등장하는 건 윤석열이나 VIP 제로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임기훈, 이 사람이 박진희라는 군사보좌관한테 20차례나 통화를 합니다. 이 박진희 보좌관은 조사본부가 최상병 사건 재검토한 초기부터 혐의자 4명을 빼라 압박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어요. 어디가? 공수처가. 공수처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진실을 파헤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누구예요?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이 수사는 결국 윤석열을 향하는 수사예요. 살아있는 권력 중에 제일 무식하고 제일 권한을 남용하고 포악한 정권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든 잡고 싶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 내용이 줄줄줄 새 흘리는 거죠. 공수처만의 힘으로는 이거 못 밝힌다라고 공수처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이 필요하고 여론이 필요하다. 국민 여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언론으로 자꾸 새고 있죠. 계속 셉니다. 근데 이놈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못 거는 게 지들이 특수부들이 이렇게까지 늘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여론 조성하고 뭐 이렇게 다 해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딴지를 못 걸지. 조사본부는 재검토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8명 중에 중위와 상사 맨 아랫사람을 제외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8명을 적시하는데 재검토를 하니까 맨 밑에 있는 제일 힘없는 애들은 빼자 해서 6명 혐의자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넘기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진희 보좌관이라는 인간이 여러 차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임성근 사단장 등 4명, 윗선 4명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다. 결국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 혐의를 적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어요. 하지만 이 국방부 조사본부는 우리의 뜻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남겨놨다라는 뉴스도 나왔었죠. 박진희 보좌관은 재검토 초기부터 여러 차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연락해서 7여단장과 초급 간부들이 억울해한다. 보고서상의 표현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 재검토를 맡았던 복수의 조사본부 관계자. 이 같은 박진희 보좌관의 말이 사실상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압박으로 여겨졌다고 공수처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라고 말하면서 신빙성을 높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공수처에서 매우 디테일한 정보가 새어나왔다는 거예요. 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만한 것까지도 다 나왔다. 그러니까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아니 부르지도 않았지. 공수처에서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찾아갔어요. 이번 조사를 할 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짚어드렸었는데 공수처에서 국방부 조사 관계자들을 찾아갑니다. 방문을 해서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도와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공수처가 이걸 얼마나 밝히고 싶으면 와라. 이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방문을 해서까지 진술을 받아내요. 하기 싫겠지. 안 할 것 같으니까 정말 절박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조사본부 관계자들 중에 복수가 여러 사람이 박진희 보좌관의 말이 사실상 임성근을 빼라라는 압박으로 여겨졌다. 이런 진술 큽니다.
박진희 보좌관이 이종섭의 최측근 참모인 만큼 혐의자 제외 주문이 장관 지시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지시였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당연하지. 이종섭하고 대통령 개인 핸드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이미 나왔는데 이종섭의 생각은 대통령의 생각이거나 그 아내의 생각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대통령 개인 핸드폰을 대통령이 했는지 김건희가 했는지는 아직 모르잖아. 김건희가 했으면 국정농단이고 윤석열이 했으면 직권남용이에요. 누가 했든 범죄예요. 여기까지도 다 나와서 사실은 끝난 거야. 이종섭이 사실은 김건희가 전화했습니다라고 하면 국정농단으로 세상 뒤집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가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이종섭이 얘기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박진희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한라인에 구실을 했기 때문에 이종섭의 최측근이었던 박진희가 조사본부에 계속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건 대통령실의 지시일 가능성. 대통령실의 지시는 결국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둘 중에 한 명의 입김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크죠.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청문회가 있어요. 임성근도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올 거고 안 나올 놈들은 법적 조치를 해서 본보기를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이 정권 탄핵으로 가려면요. 최상병 사건이 핵심입니다. 이거 다음에 뭐냐? 양평고속도로로 가야 돼요. 여러 김건희의 주가 조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최혜병 사건. 그리고 양평고속도로입니다. 저는 최혜병 사건으로 이번 금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우 궁금하고 이게 터지고 나면 양평고속도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평고속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임기 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인수위 시절부터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죄질이 무겁죠. 플러스 땅 투기예요. 권력을 이용한 땅 투기입니다. 이거는 국민 감정을 자극시키기에 매우 좋은 카드예요. 주가 조작, 주식 안 하는 사람한테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땅 투기는 부동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동산은요 특별해. 권력을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분노를 형성하기에는 최혜병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이 두 개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두 개를 얘기하고 있고 최혜병 사건은 금요일이 분수령이 될 거다. 지금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보도가 있었는데요. 뉴스버스 단독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김태현 기자. 임성근 폰은 깡통폰 아니었다. 의미 있는 내용 나왔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임성근 휴대전화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것도 공수처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한겨레로 새어가고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한테도 새어나가고 정보가 계속 새어나가죠. 이건 공수처가 너무너무 이 진실을 밝히고 싶다.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공수처는 지난 1월 초 압수수색한 임성근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고 포렌식을 통해 휴대폰에 담겨있는 의미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증거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은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 및 직무 배제된 임성근의 근무 복귀 조치. 골 때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직무가 배제됐는데 이걸 또 챙겨 휴가로 해줘라 이렇게 막 챙깁니다. 이종섭이. 왜 그랬을까?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장관이 이렇게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임성근 제외 등과 관련된 임성근 구명 로비 정황을 입증할 단서 또는 증거일 가능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지난해 7월, 8월 통화 기록이 없는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임성근은 깡통폰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성근 핸드폰에서는 유의미한 증거 자료가 나왔다라는 보도입니다. 크죠? 이것도 큽니다. 임성근 폰? 김건희와 야, 임성근 폰 궁금한데 이거 궁금한데 그러면 공수처가 정말 많은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임성근의 휴대전화는 보이지 않는 손을 규명하는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윤석열일까 김건희일까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 및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배경과 관련한 실체에 접근했을 것으로 추론한다.
자,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전후 맥락과 임 전 사단장의 당시 통화 기록 등을 보면 임 사단장에게 당시 기쁜 소식, 구명 소식을 누가 전했는지를 공수처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최혜병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예정된 21일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할 경우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됩니다. 임성근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 출석을 묻는 한국일보 기자에게 증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고 법이 정한 대로 출석할 것 이렇게 발표한 바 있으니까 출석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자, 금요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한테 자꾸 7개를 주려고 한다. 저거 수박이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굿캅 배드캅 민주당과 짜고 치는 전략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 그 이유는 금요일에 이 청문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잡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주당은. 그리고 18개를 다 먹는 건 이 22대 국회에서 개혁적인 무언가를 해나갈 때 그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예측해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은 금요일이에요. 매우 기대됩니다. 이 정권이 어느 타이밍에 어떤 속도로 몰락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금요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모아보면 이건 윤석열을 향한다. 결국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당연히 더 높아질 것이고 거부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것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지키려고 거부권을 또 재의결하는데 이걸 또 막아줄 건데 이러면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도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임팩트 있는 일이 뭔가 터져야지 돼요. 가능합니다. 법사위에 전투력 있는 너무 많은 실력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정청래, 서영교도 있고 서영교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박지원 영감님 매우 기대합니다. 박지원 영감님의 활약 이분이 보통 아니거든요. 임팩트 있는 무언가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